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그 인천 화재 형제 건강 상태가 좀 호전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동생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부터 갑자기 호흡곤란이랑 이제 구토 증세를 보여서 갑자기 악화됐다고 해서 오늘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사고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참 명복을 빕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500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애단유님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유, 형은 많이 좀 호전돼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동생이 원격 수업도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독감 백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백신이 어찌 됐던 좀 이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네.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댓글도 올려주시고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첫 코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익숙한 얼굴입니다. 보도국의 저 모델인 줄 알았어요. 네, 정치팀의 김재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훈훈하게 네. 시작을 하네요, 오프닝을. 비율이 너무 좋으세요. 서서 할게요. 쓰면 더 괜찮은데. 네. 이 정치적 참견 시점을 맡고 있죠. 네네, 오늘이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안 잘리고 아직 하고. 좀 어때요?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정치적 참견 시점이 뉴스데스크 거의 대표 코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치 뉴스가 사실은 딱딱하고 어려운데 좀 그 어떤 결정되는 과정, 그 뒷얘기들을 좀 담아서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오다가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코너에 대한 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네. 희한한 용어가 있어요. 이게 맹탕, 날탕, 알탕? 뭡니까 이게? 아나운서 아니지. 취재를 하고 그러시죠. 예. 저희 영역을 들어오지 마시고. 예.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정치 이제 부국장께서 이제 붙여주신 그런 평가인데 네. 이제 좀 취재가 좀 깊이 있게 좀 된 날은 알탕이다. 이게 뭐 알짜배기다. 실하다. 네, 실하다. 네, 그렇고 그날 있었던 이제 좀 현상이나 스케치 위주로만 좀 가면 좀 날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탕으로 갔지? 약간 이런 평가군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알탕입니다. 알탕을 본인은 알탕을 주장하지만 네. 보는 사람은 날탕이냐 맹탕이냐 이런 거군요. 재밌는 날은 맹탕이에요. 오늘도 그럼 알탕이라고 자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알탕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개편 이후에 시즌 2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박영애 기자가 이제 후배 기자인데 네. 후배 기자가 이제 그 저희 MBC의 자산이죠.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축적돼 있는 다양한 영상들, 싱크들을 이제 잘 찾아내 가지고 좀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저희는 이제 그날 발생하는 사건의 뒷얘기들을 좀 추가로 집중 취재하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전해드리는 형식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작 시간도 좀 늦어지고 지금도 조금 전에 방금 이제 편집을 하다가 왔는데 근데 안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 전화러다. 이런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취재하느라 전화를 많이 돌리시는 거예요? 전화를 많이 하니까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시죠. 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상정되면 여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일단 여당 지도부 몇 명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이른바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진짜 신분이 뭡니까? 삼성 임원인 건 맞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유호정 의원이 말한 이 사람의 신분은 모두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측과 통화했는데 대관 담당, 그러니까 정부기관과 주로 상대하는 일을 업무로 하는 대관 담당 임원으로 지난 2016년 채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보좌진들한테 보냈다. 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죠? 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기조가 그동안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유지되어 온 건 사실이다. 뭐 이런 귀띔도 해줬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지역별로 검찰청 쪽으로 확인을 다 한 거죠? 네, 저희가 통화되는 곳은 다 확인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만나러 갔을 때도 예. 사실은 누구랑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오늘 다룬 아이템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 탈당 소식인데요. 네네. 금태섭 의원이랑도 마지막까지 이제 통화를 하느라 그 내용은 네. 좀 이따 본방에서, 잠시 후 본방에서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우 네. 댓글 반응이 좋아요. 진짜요. 응? 김재영 기자님 박해일 닮지 않았나요?라고 애단유님께서 죄송합니다. 좀 닮았어요. 먼저 사과를 네. 드리고 박해일 성대모사 이런 거 안 되십니까? 다음에 준비해서 네, 하늘나리님이 김재현 기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고맙습니다. 정유현님이 키가 훤칠하시다고. 예. 네. 좀 자꾸 쓰고 싶네요. 자막에 박해일 의문의 일패라고. 박해일보다 키는 크시잖아요. 큰일 났네요. 네, 네, 다행히 키라도 예. 다른 건 안 되니까. 마카롱 TV님이 뉴스 아나니에 나왔던 김재현 기자님. 맞습니다. 김민호 예. 아나운서의 뉴스 아나니에 네네네네. 잠시 출연을 했었죠. 네, 스쳐가듯 또 그걸 기억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황정호 앵커가 티격태격하는 재밌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게요. 그리고 미스터 조님은 프리데스크 알탕 좋아요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근한 알탕 느낌으로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 코너가 이제 정치인들의 말을 듣는 거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직접 좀 항의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저희가 이제 충분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앞뒤 문맥이 좀 잘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핑계로도 통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다음 아이템을 또 준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게 물고 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안 오는 전화보다는 오는 전화가 훨씬 좋다. 원래 우리가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비슷합니다. 관심을 네. 좀 받는 게 차라리 낫고 네.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또 그래도 주의 네. 깊게 네. 봐주는 게 또 소통도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팀이 어때요? 그 같이 움직이는 팀이 있죠. 네. 사실은 저는 그냥 그 무대 위에 광대 같은 역할이고 같이 열심히 만들어주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이 작가분도 계시고 AD 자료를 서치해 주시는 AD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담으로 편집을 해주시는 또 편집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한 80%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알고 보니 뒤에 많은 분들이 관리보세요. 근데 사실은 정치팀의 그 국감도 그렇고 사실 발언도 그렇고 각 당이 쏟아내는 발언과 이게 양이 하루하루가 엄청나잖아요. 혼자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아이템 하다 보면 이게 다속 기록도 보고 한다고 해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편집팀도 되게 중요한 게 얼굴도 잘 모르고 맞습니다. 저희가 대형 사고 중에 하나가 엉뚱한 사람 얼굴 붙이는 거거든요. 편집할 때 그렇게 동명이인이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국감장에서도 그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프로필 봐가면서 막 근데 사실 저도 증명사진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프로필이 전지 도저히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너무 얼굴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의 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매일매일 팔로우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구되는데 그걸 정말 열심히 꼼꼼히 잘 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 방송이 좀 지금 약간 아슬아슬한 시간대인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가서 생방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 저희도 물론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라이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때요? 좀 맞나요? 제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 뉴스데스크 진행 PD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뉴스 진행을 했었는데 PD일 때와 앞에 나간 거와 카메라 뒤와 카메라 앞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뭐 긴장도나 또 준비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의 텐션, 이 강도가 긴장감이 훨씬 더하고요. 방송도 같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도 배워갈 게 많구나. 이런 그래도 생각을 할만한 하고 거죠? 아니요. 근데 비주얼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아름답나요? 제가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라도 좀 들어드려야죠. 왕정명이 그거 뭐라 그러면 제가 편을 좀 들어주세요. 그 이제 딱 한 달 되셨잖아요. 네네. 얼마 안 됐지만 아찔했던 순간도 혹시 있었나요? 이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날 그 방송 들어가기 직전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집이 조금 늦게 되거나 아니면 순서가 조금 꼬이거나 또는 뭐 편집 들어왔다는 그 의원의 싱크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뭐 아시겠지만 그 왕정명 앵커가 즉흥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사전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문답을 좀 준비를 하긴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질문하거나 이런 돌발 상황들도 좀 있어서 방송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군요. 네. 또 선배시잖아요. 그렇죠. 왕정명가. 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왕정명가 선배입니다. 제가 후배예요. 예. 그 약간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찾아왔었거든요. 자, 왕정명 앵커의 애드립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각 지방 검찰청이나 지역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1970여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네. 그중 약 9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은 대략 30명 정도입니다. 전체 의원 10명 중 1명꼴인 거죠. 자, 지금 네, 또 이름이 쭉 나왔는데 예. 한 번 더 보여줄 수 없나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된 정당별 의원은 국민의힘은 10명, 민주당 7명, 그리고 무소속 순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띄워달라고 했는데 당황하셨겠어요, 저때. 당황했죠. 네. 저 다시 띄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편집이 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녹화 같은 경우면은 이제 테이블 다시 틀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생방송 중이라서 그러기가 어려운데 저 때도 아마 의원들 명단을 한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앵커가. 그리고 그 관련 이제 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기 이제 그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 얘기였거든요. 약간 스타워즈처럼 쫙 명단이 올라가니까 멋있긴 한데 약간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긴 했어요. 간지 뭐 그렇죠. 네, 그런 이렇게 각을 살리는 저희가 그런 거죠. 근데 딱 저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준비된 다음 답변을 해야겠다. 그냥 무시하고. 준비된 다음 답변을 해야 방송 사고는 없겠다. 다음 답변을 했는데 또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중간에. 그래서 뭐 잘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본방을 보신 분이 있나 봐요. C 웨스트님이 전화를 보낸 나도 놀랐어. 라이브의 맛이라고. 예.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더니 안에서 스태프들이 빵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저 질문했는데 답은 너무 정석대로 딱 가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다들 빵 터졌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날도 사실은 궁금했던 게 그 이제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 관련돼서 이제 다 통화를 좀 해봤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강조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 질문이었는데 좀 있죠. 이제 미리 약속된 질문이 아니어서 약간 당황했는데 잘 예쁘게 봐주시죠. 지금 여기 이세희님이 김재현 기자의 목소리에 살살 녹습니다 하셨습니다. KJJ님은 리허설 없이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방송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앵커가 지금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없고 방송 직전에 원고 한번 맞춰보는 정도? 그 정도. 그러고는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왕종명 앵커와의 이 브로맨스, 뭐 케미라고 해야 되나? 이 합이 어떤가요? 대답이 잘 중요해요. 네,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가 그 뉴스데스크 진행 PD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이제 카메라 앞뒤에서 이제 호흡을 맞춰갔던 사이라. 그러니까 뉴스데스크 PD는 이제 앵커와의 이 교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왕종명 앵커의 신기 경우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다르죠.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앵커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PD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의 이제 대화도 많고 또 그 앵커의 분위기를 잘 맞춰줘야 뉴스가 잘 진행이 되니까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업무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 대기실에서 두 분이 대기할 때 제가 함께 있었던 적이 있는데 뉴스 하나니 그 때문에 있었죠. 계속 두 분이서 그냥 투덜투덜만 대시는 거예요 서로. 근데 딱 방송에만 들어가면 아주 젠틀하고 정말 저렇게 사이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의젓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뒤에
모습을 예. 보셨군요. 예, 예. 네. 나중에 그 뉴스데스크 참견 시점 한번 찍어서 한번. 아, 그것도 괜찮겠다. 제가 또 카메라 들고 한번 출동해야죠. 예. 예. 그럼 또 하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만해. 예. 참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하러 가셔야 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해온 소회도 좋고요.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뒷얘기를 좀 재밌고 풍성하게 담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의견 많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가서 예. 준비를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됐네요. 퀴즈트 산책 오재필 기자. 기자는 역시 인품이 좋은 게 저한테 10분 이상은 남겨주셨어요 지금.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느 분이지? 모델은 노재필 기자라고. 맞아요. 홍승표님. 올라오셨더라고요. 네. 아, 네.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이 댓글을. 좀 선을 살짝 넘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등산복 모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배가 나와서. 아니, 막걸리 모델 정도. 네, 막걸리 모델은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네. 애단유님 최근 가장 길게 남았다고 시간. 네. 준비한 게 5분밖에 없어갖고 좀 어떻게 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홍수표님이 김밥 모델이라고. 김밥 모델 괜찮죠. 그 북한산에서 먹는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산에서 제가 많은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여름에 제가 그 닭강정 싸갔다가 대실망했잖아요. 아, 닭강정은 좀 아니죠. 아니 이게 닭강정이 뜨거우니까 굳어가지고 완전 덩어리가 된 거야 이거를. 산에서 북한산에서 그거 떼면서 먹어봐 얼마나 짜증나는데. 저는 종주 갔을 때 삼겹살을 상잔에서 구워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리산 대피소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은 진짜 최고야, 최고의 맛입니다. 저 안 먹어봤어요. 요새 종주는 가보시고. 종주도 안 가봤어요. 컵라면하고 김밥이 정말 아주 최고로 어울리는 등산에서 아이템이죠. 네. 네. 산에 가고 이런 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야? 준비한 게 얼마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퀴즈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오늘은 이제 그 독감 백신 얘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독감 예방 주사를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9건이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해요. 대구, 제주, 경기도, 고양, 광명, 전국 각지 흩어져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학생 빼놓고는 다 고령층이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 9건 중에 2건 정도는 어제 이름을 기억하시던데 그 쇼크 뭐죠? 아낙실로팔락시스 제대로 한번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니 잘 안 들리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못 알아듣게 일부러 빨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아나필락시스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나필락시스 그 쇼크 관련된 게 2건 정도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독감 백신하고 이제 사망과 연관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질병관리청 얘기는 전체 예방접종은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올해 많이 이런 사망사고가 나느냐? 이게 다음 리포트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자, 자막 바꿔주세요. 오늘 굉장히 좀 자막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2009년에는 한 건인데 왜 올해 이렇게 유독 많다고 느껴지는지. 2009년에는 60대 여성이 공식적으로 그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딱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4개월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직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사례가 이렇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그 2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70, 80대 고령층, 그래서 이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인데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을까? 왜 많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독감 백신을 많이 맞아서 코로나 때문에? 역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종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더 보고가 더 크게 많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불안감이 너무 이걸 맞아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불안감도 있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사실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당부를 했냐면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장시간에 접종할 때 대기를 하시면 이제 체력이 좀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좀 약하시니까 네. 그리고 수분 섭취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있으면 꼭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제 쇼크 같은 거에 대부해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30분 동안은 병원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원래 백신 맞으면 네.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침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백신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좋을 때 맞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의 요양병원 지난번에 헤드락 요양병원에서 수십 명이 나왔는데 네. 그 아나필락테스가 아니고 저기 에다뉴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나필락시스 자막으로 한번 좀 어떤 분은 아나필락시스 아나수나문 저도 봤어요. 네. 아나필락시스. 네. 네. 아유. 필락시스. 그 부산 요양병원에 또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그 네. 이번에는 병원 이름이 그 온 요양병원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병이 나고 환자 2명인데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였고요. 네네. 왜 이게 나오게 됐냐면 그 부산이 지금 그 전체 그 지역 안에 있는 요양병원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그 병원에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빨리 좀 하시라니까. 이미 스테이시 김님이 올리셨어요. 아나필락시스라고 대신 올려주셨어요. 아나필락시스 영어로 올려주셨네요. 아나 제필릭스? 제필릭스. 아 별명 하나 추가요. 예. 이 별명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 다음은 이 영국에서 아주 특이한 인체 시험인데 실험으로 갔는데 오타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체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가 지금 한 4천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네, 네. 그 영국에서 뭘 하고 있냐면 건강한 사람한테 일부러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서 증상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양을 넣어야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느냐 뭐 이걸 이제 한번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량을 넣었다가 조금씩 양을 그렇죠. 늘려서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백신 연구할 때 이거 쓰겠다는 건데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영국 정부가 이제 500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18살에서 30살까지 딱 90명 정도를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네. 근데 전 세계에 18살에서 30살까지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몇 명이 지원했을 것 같아요? 지원을 많이 했어요? 3만 5,500여 명이 현재까지 지원했다고. 진짜요? 네네네. 근데 되게 위험한 건데? 엄청 못할 것 같은데? 그래, 제가 보기엔 500억이니까 아마 실험에 참가하는 대가로 뭔가 돈을 주겠죠? 한 600만 원 정도 준다고. 네. 많이 주네요. 그래도 자기 건강을. 김연아서 그 정도 받으면 할 것 같아요? 6천만 원이면 좀 생각해 보겠는데 600은 좀 약한데요? 패스. 600만 원 받는 분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하셨다고 하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일상을 사실 중국에서는 지금 삼상 대신 지금 네네 중국에서는 그냥 놓고 투여를 있잖아요. 하고 있죠. 수십만 명에다가. 어떻게 보면 참 중국이 가능한 얘기 같기도 하고. 이런 시험도 보통 때 같으면 상상할 그렇죠. 수 없는 시험인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네네.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최근에 택배 기사들이 과로로 숨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파헤쳤어요. 근데 택배비가 20년째 2,500원이라고 합니다. 전혀 오르지도 않고. 20년째.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도 생기는 건데 백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2,500원 중에 또 일부를 또 쇼핑몰에서 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500원 중에요? 리베이트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택배기사한테 가는 돈은 그만큼 적은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택배비는 사실 별로 오른 게 없긴 그렇죠. 해요. 사실 변화가 네네네. 없어서. 그리고 약간 배송료를 내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게 심리가 있잖아요. 있고 일반 소비자 심리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게 택배를 받아서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구조적으로 너무 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좀 가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저는 이 기사 보고 진짜 황당해가지고 군수품 입찰 얘기를 오늘 저희가 박종욱 기자가 리포트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잖아요. 물건을 입찰을 하는데 군수품도 역시 그 나라장터 통해서 한대요. 근데 군 관련 장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낙찰받은 업체를 봤더니
공인중개업소, 마사지 뭐 업소 이런 데가 받았다는 거야. 아니 요건이 없어요? 자격 요건 같은 게? 근데 그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정말 황당한 게 폭발물 탐지기를 입찰받은 데를 가봤더니 종이박스 공장이고 폭발물 탐지기인데요? 네네. 그리고 그 군수품을 납품받은 걸 찾아봤더니 30대 가정주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사업자로 등록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는 게 그냥 개인 사업자만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자격 요건이 네, 없어요. 제대로 없구나. 근데 네네. 군수품도 몇백 대 1이에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중에 로또처럼 한 명이 딱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능력을 가진 업체가 또 컨택을 해가지고 수수료 20%를 떼고 남은 돈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대로 된 물건값을 내고 제대로 된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형편없이 물건이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왜냐면 입찰을 받는 것도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이걸 제대로 그렇죠. 나라의 뭐 그런 세금을 받아서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거를 옥석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사는 보시면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진짜 황당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다음 거는 뭐냐면은 그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때 가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네. 뭐 그 동안 이제 막았던 신랑이 건데 벌였던. 그 뭐 상습 보험 사기 이런 걸로 이제 2년 받은 거고 그 이제 과실치사비가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망과 연관관계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네네.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북극 러시아 방송에서 이제 어제 최근에 나왔던 그 보도인데 네네. 북극 곰들이 지금 쓰레기 차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이구, 진짜 올라가네요. 얼마나 배고프면 네, 정말 지금 먹이를 네. 못 구워서 이게 쓰레기차를 아니, 지금 막고 선 거네요. 아니 쓰레기차 못 가게 막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북극곰이 전 세계에 한 2만 6천 마리 정도 있는데 네네. 지금 얼음이 녹아서 다 지금 육지로 이동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데 2100년도에 북극곰이 멸종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우, 뭐 너무 안 됐네요, 진짜. 제가 진짜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으로서 정말 너무 좀 분노합니다. 야, 정 의원님도 미안하다 동물들아, 너무 불쌍해요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본방에서 많은 소식 준비했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